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안톤 체호프의 작품 귀여운 여인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톤 체호프는 단편소설 작가죠. 근데 그 단편소설의 어떤 메시지가 아직도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 안톤 체호프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귀여운 여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일단 주인공 올렌카가 있죠. 근데 그 올렌카는 항상 주변에 남성, 그러니까 뭐 남편이 둘이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의견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어떤 가치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모두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바뀔 때마다 그녀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도 계속 바뀌게 되죠.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극장 사업가를 만났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치 극장 사업가처럼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 만났을 땐 또 어때요? 자기가 목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무 저항감 없이요. 또 심지어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애인은 수의사였어요. 근데 수의사랑 사랑에 빠질 때는 또 수의사처럼 굴어요. 심지어는 수의사랑 잘 안 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어때요? 다시 그는 별거 중이었던 아내와 재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올렌카는 그 수의사의 어린 아들인 샤샤에게 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극진히 엄마처럼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그녀는 사랑하는 대상이 없이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그 자신의 내면에 그대로 흡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방식을 이제 그 사랑의 가장 권위적인 심리학자 L.A. 프롬의 이론으로 비교해서 이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올렌카의 사랑은 L.A. 프롬의 이론에서 보자면 성숙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L.A. 프롬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타인과 깊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도 유지해야죠. 그러면서 깊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면 아주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자아의 성장이 되고 자아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사라지고 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가 분리된 것 뿐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올렌카 같은 경우는 자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 공간에 상대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의 정체성을 그대로 복사하게 되죠. 이것은 L.A. 프롬이 주의를 줬던 신경직적 사랑과 비슷합니다. 결국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상실되고 자신은 상실되고 타인에 대한 과도한 동일심만 남는, 이러면 사랑은 저주가 되죠. 그쵸? 네. 그 상대가 또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나는 또 무너지게 되니까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또 올렌카는 자아가 없죠. 올렌카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의 사랑으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L.A. 프롬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올렌카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재료, 자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네.
특히나 이 온라인 카드는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없는 자식이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홀로 있을 때는 극심한 외로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누군지를 정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온라인카는 어때요? 남성의 사랑으로만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쵸? 그래서 체호프가 이 귀여운 여인의 주인공 올렌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주제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사랑 없는 인간보다 자아 없는 인간이 더 불행하다. 우리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랑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고 궁극적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랑에만 집중해요. 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막 다 양보하고 그 사람을 다 맞춰주고 그 사람을 다 내면화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고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유지된 상태에서 어떤 그 중간점이 있어요. 그 중간점에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가 나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영역을 계속 침범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사랑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랑을 좀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런 대상이랑은 헤어지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체호프가 이야기한 이 귀여운 여인의 올랑카는 항상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녀 자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극적이고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올렌카의 미성적이고 의존적인 사랑은 사실은 현대인들도 많이 겪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안 돼. 남자 없이는 안 돼. 여자 없이는 안 돼. 이러고 사시는 분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완전히 자아가 바뀌시는 분들 계세요.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의 사랑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니면 또 상대가 가진 지위라든지 사회적 어떤 경제적 이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결코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현대의 올렌카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에 저에게 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첫 번째는요.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견뎌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이 홀로 있으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여자 없이 못 살아, 남자 없이 못 살아, 사랑 없이는 안 돼. 이런 분들은 대단한 공허감, 그리고 외로움, 심지어는 공포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자신이 의미를 찾아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시간, 그때 정말 나다운 곳을 그것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음악이 좋다 그러면 음악을 들으시고, 운동이 좋다 그러면 운동을 하시고, 공부가 좋다 책을 읽으시고, 뭐 자격증을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었을 때 온전한 자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요.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이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지? 이렇게요. 이러다 보면 사랑하는 대상도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상, 아내상은 어떤 모습이지? 내가 좋아하는 이성상은 어떻지? 그러면 됐죠. 그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잠은 자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내 자아가 이렇게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상대와 온전히 깊은 연결감, 깊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을 관계라고 보지 마시고요.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타인을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내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들 착각하세요. 내가 다 양보하면 사랑이 잘 되고, 그러면 사랑이 잘 되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들 착각해요. 그러고 결혼 생활 하시고 연애 생활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상대는 더 무례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그의 종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사랑은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아주 가까이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어두운 면, 내가 숨겼던 욕망, 내가 감췄던 어떤 나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칼융이 이야기한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통해서 나의 그림자, 숨겨졌던 욕망,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조금 소심해요. 근데 남편이 비겁하고 소심한 행동을 보였다. 눈치 보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면 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너라도 좀 멋있게 좀 행동하지, 당당하게 행동하지, 왜 그래? 응?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널 사랑한 건데, 당당한 것 때문에 사랑한 건데 너마저 이러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대단히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좀 비겁하고 소심한 것이 문제구나. 그러면 나부터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되면 관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성장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인간이 사랑을 통해서, 부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발전한다면, 정상적인 파트너라면 그 모습에 응원해주고 더 사랑이 깊어질 겁니다. 맞죠? 물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비아냥거리고, 야, 뭐 너만 뭐 잘난 척하냐, 야, 과거에 너 그러지 않았는데 뭐,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이혼하시면 돼요. 그 사람 아닙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관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많이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무조건 자기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나의 숨겨진 어둠,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상대한테 질척하지 마시고, 상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나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정말로 행복한 과정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삶의 유한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본래적인 존재로 살아가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자. 삶은 짧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나답게 살아가고 나답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 또 어떤 자아의 가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